3명의 마케터이자 3명의 술쟁이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의미를 찾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술보다 해몽. 안녕하세요. 저는 김네스. 저는 책길라. 저는 김혜주입니다. 야, 우리 항상 이렇게 하고 야, 이게 늘 들어가더라고. 이 머쓱하니까 야. 본 컨텐츠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왔어요. 책을 들고 왔어요, 이번엔. 오. 왜냐면 영화로 치중되고 싶지 않았다. 그치 필요했다. 우리도 다른 컨텐츠를 말할 거라는 거를 뭔가 보여주고 싶었다. 영화 들고 올 줄 알았죠? 그래서 들고 온 책은 첫 여름 완주라고 김금희 작가님의 책이고요. 그리고 그 박정민 배우의 무제 출판사에서 나온 오디오북 겸 종이책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나온 책이라서 먼저 한국장애인재단에 기증을 하고 기증된 오디오북은 한국장애인재단을 통해 전국 약 40여 개 장애인 도서관에 먼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미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 저희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낄라 씨가 원래 박정민 덕후였고 좋아합니다.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디깅을 하다 보니 요즘 무제란 출판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새로 나온 책인 첫 여름 완주를 같이 소개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디오북이라는 거를 생각보다 생소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물론 처음에 생소했고 그래서 선택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첫 여름 완주라는 제목에도 더 맞는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책 소개해보자면 듣는 소설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오디오북을 계속해서 시리즈물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 책이고요. 오디오북 목소리로 출연한 배우들도 엄청 짱짱합니다. 주인공인 손열매 역의 고민 씨, 그리고 어저기 강동경 역의 김도훈 배우, 그리고 수미 엄마의 염정아, 열매 할아버지의 최양락 등 좀 짱짱한 배우들이 목소리로 출연해서 아마 그 오디오북 들어보실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들어보면 되게 익숙한 목소리 때문에 되게 즐겁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배우진을 보고 좀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지긴 했거든요. 저는 오디오북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에 책 읽어주는 남자 구독은 해놨어요. 들어보려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제가 최근에 ADHD를 진단받았잖아요. 안 돼. 이거 집중해서 듣는 게 생각보다 엄청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해야겠다, 콘텐츠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디오북을 들었는데 완전히 집중해서 듣기는 좀 어려웠다. 제가 완전히 집중하려면 책을 읽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오. 대신 배우들의 연기력 때문에 저는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영화 틀어놓고 화면을 안 보고 있는 느낌?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그냥 내가 영화 틀어놓고 안 보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 인지도가 높은 배우들이니까 맞아. 그 얼굴도 너무 익숙하고 그러니까 그려내기가 너무 익숙하고 목소리도 충분히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상가서 그래도 집중도가 부족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메꿔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높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 효과음이나 맞아요. 그 꿈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에 그런 테이프 감는 소리나 아니면 비 오는 소리 그리고 막 목소리가 울린다거나 이런 자잘자잘한 효과음이 엄청 상상력을 자극하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 작가의 말을 보니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쓰인 책이다 보니까 최대한 그걸 그려낼 수 있게끔 경험하지 못하셨더라도 최대한 그려낼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오디오북에 되게 저한테 되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은데 엄청 집중이 잘 됐거든요. 저는 반면에 제가 상상이라는 걸 잘 안 하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되게 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나와의 공감되는 지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열매가 돼가지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사실 분량이 되게 적지 않은데 그걸 듣는 내내 되게 뭔가 진짜 열매가 되는 것처럼
된 것처럼 되게 집중을 하고 들어서 그런지 뭔가 나와의 그런 거를 찾기보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다. 저 이거 할 때 처음에는 원래 이제 뜨개질 단순한 걸 이렇게 계속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이게 내가 손을 쓰는 것도 약간 분산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팔짱 끼고 그냥 등 기대고 눈 감고 그냥 계속 들었거든요. 오, 완전 집중했네요. 응. 오. 그게 되는 게 전 신기해요. 전 절대 안 돼요. 그래요? 귀로 듣고 있으면 뭔가 딴짓을 해야만 하거든요. 맞아. 저 그래서 통화할 때도 에어팟 끼고 딴짓하는 사람이에요. 응. 전 약간 멀티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들어야 돼서 그래서 그냥 그게 근데 되게 그런 경험이 진짜 없잖아요. 저도 그니까. 보통 전 밥 먹을 때 이럴 때 TV 틀어놓고 휴대폰 하고 밥 먹고 이렇게 세 가지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진짜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에만 오로지 집중하는 게. 예를 들어 뭐 다른 걸 하더라도 뭐 하다못해 저는 일기를 쓰더라도 뭐를 틀어놓고 뭐 쓴다거나 약간 한 가지 집중을 이젠 잘 못하는데 되게 한 가지에 집중을 왜 울어요? 그럴 수 있죠. 방금 전에 표정이 이랬어. 한 가지에 집중을 못 한다는 게 좀 슬퍼서. 그럴 수 있어. 나는 평생을 맞아요. 그래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재밌었다. 그래서 좀 되게 나 스스로한테 좀 신기한 경험이기도 했어요. 진짜. 야 이게 되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이 오디오북. 네. 근데 진짜 좋았던 게 일단 배우들의 연기가 몰입도를 확실하게 높여줬고 그런 밑에 깔리는 효과음 같은 것들이 그걸 한 차원 더 높여줘가지고 이런 식의 효과, 이런 식의 연기면은 더 나와도 좋겠다 싶었어요.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진 책인 것 같아요, 진짜로. 잘 만들었어. 그냥 나레이션만 깔리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집중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저는 엄마가 거실에서 TV 보고 있으면은 전 그 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게 취미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 귀로 엄마가 보는 드라마 듣고 있고 내는 핸드폰으로 딴 거 하고 있고. 짠. 여름이니까 막 비가 오잖아요, 여기. 네. 그래서 막 그 빗소리도 엄청 아 맞아요. 실감나게 아니, 잘 전 들어왔고. 진짜 딱 듣는 순간 이 온도, 습도 너무 잘 느껴졌죠. 진짜 그런 적재적소에 들어오는 맞아요. 효과음 같은 게 훨씬 그 배경이 상상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북이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뭔가 영화든 드라마든 상영되고 있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컸어. 이게 절대 소리가 끝이 아닌 느낌을 줘서 저희가 다 엄청 그래도 집중을 해서 본 것 같아요. 봤다? 들었다. 봤다고 하자. 들었노라 봤노라. 오디오북을 봤다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니까. 진짜. 그래서 저는 제일 막 그 소리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이런 말 무력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각자의 몫을 완주해야 하니까요. 하고 장마가 시작되는 빗소리가 쫙 하면서 시작되는데 내가 이 대사의 여운과 함께 그 빗소리가 시작이 되니까 이건 또 책이랑 엄청 다른 기분인 거예요. 어쨌든 책이 조금 더 느리게 몰입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건데 조금 건조하잖아요, 글자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뭔가 내가 느낀 감정이나 여운을 좀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도 되지 않았었나 라고 많이 생각이 됐어요. 저는 근데 사실 들으면서 너무 설레가지고 맞아! 전 지금 거의 입꼬리가 진짜 광대를 넘어가지고 막 그냥 그 몰입의 끝까지 갔거든요. 왜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네스 씨? 아니, 저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저기랑 같이 있었던 그 장면 중에 그 무슨 구덩이 같은 데 안에 들어갔는데 난 그게 진짜 좋았는데. 저는 그것보다 그 어저기랑 열매랑 이제 약간 진짜 사귀는 거다? 하고 둘이 이렇게 대화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둘이 정자 같은 데 앉아서 여름에 좋아한다.
엄청 좋아한다. 그래 거기도 좋았어요. 그래서 정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름이 너무 덥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얼굴만 보고 있으면 좋겠다. 그럼 마주보고 있으면 되겠네. 그러라고 여름이 있는 거네. 하는데 이 대사가 너무 설레고 너무 좋고 짠. 아무튼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들으면서 되게 설렜다 그랬잖아요. 저는 왜 설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로맨스 작품들 워낙 많고 네. 저는 사실 로맨스 작품 좋아하긴 하는데 막 그 약간 그 오글거리는 그 감성 그거가 약간 가끔 견디기 힘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내가 상상을 더 하게 되잖아요.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구만. 그러니까 안 보여야 되나 봐요, 나는.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오히려 그 소리, 막 그 환경에 뭔가 진짜 여기가 밤인 것 같고, 밤에 둘만 있는 공간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진짜 거기 둘 사이에 투명인간이 이렇게 껴가지고, 진짜 약간 관전하는 기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니까 뭐 별다를 게 없잖아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스킨십을 한다고 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지문으로 이렇게 그냥 읽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나를 너무 두근거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침대를 많이 주먹으로 많이 때리면서 들었다. 어머. 제 진짜 이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저의 새로운 모습을 참 많이 발견했어요. 좋네. 그냥 약간 저는 이 작품을 보는 거에 그 포인트가 좀 달랐던 것 같긴 해요. 어떤 포인트로 봤어요? 저는 그 초반에 어쨌든 열매의 우울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약간 그거를 기대하고 처음에 듣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풀어져 나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라이트했어. 뭔가 점점 어저기가 외계인이냐 아니냐가 나오면서 판타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약간 그 초점을 잘 못 잡았던 거죠. 그래서 그 어저기와 열매의 그런 설렘이잖아요. 네. 그걸 몰입을 못했어. 짠. 첫여름 완주 이 책의 내용이 열매가 같이 사는 수미에게 돈을 떼이고 이제 수미를 찾아서 완주 마을로 가는 내용인데 수미에게 버려지고 열매가 직업이 성우인데 목소리가 떨리는 병을 얻어요. 그래서 뭐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다 가보는데 결국엔 해결되지 않아서 정신과에 가보니까 너는 유기 불안으로 인한 우울증이다.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 약을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더 이상 보증금이 깎일 보증금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약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완주 마을에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 수미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수미 엄마는 항암 중이야. 저는 그거 너무 슬펐어요. 맞아. 근데 또 그 집이 그 염을 해주는 국가에서 이제 염을 해주는 곳이어서 그 수미 엄마가 장의사인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매점도 같이 하고 있고 왜냐면 그 장의업이 이제 잘 안 되지 않으니까 이제 매점도 같이 하고 있는 그 집을 가서 인사를 하니까 알아. 엄마는 이미 알아. 수미가 돈을 많이 떼어 먹어가지고 이미 다른 사람도 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지 하다가 이미 밤이 늦었고 해서 그 집에서 자게 되는데 수미 엄마가 그냥 여기서 계속 지내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저의 아픈 포인트. 엄마의 약해. 아니 저는 그래서 지내게 할 때 수미 방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방 딱 들어갔을 때 되게 오래 비워져 있던 자리가 아니라 어제라도 살고 있었던 것 같은 자리다라고 했던 그 문장이 전 수미가 많이 보고 싶으셨구나. 그치. 왜냐면 여기서 수미가 그 완주 자기 집에 잘 오지 않은 걸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더 그렇게 느꼈나 봐요. 넷스씨가. 항상 떠난 자식의 빈자리를 언제 와도 편하게 올 수 있게 닦아주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아파. 진짜 짝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엄마의 사랑은 짝사랑이 맞는 것 같아.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사랑해. 짠. 여기서 열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항상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다고, 사람들의 안부가. 맞아. 엄마랑 통화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잘 지내? 이러니까 난 잘 지내지. 뭐 넌 지방 출장 가가지고 뭐 아직 있고 뭐 조금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뭐가 어떻고 저렇고 그래서 엄마가 자기 엄마 얘기를 하는데 열매가 딱 그 말을 해요. 엄마 내가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엄마도 나한테 잘 지내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 열매는 항상 그거를 밖으로 내뿜기만 하고 인풋이 없었던 거지. 오. 그래서 본인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항상 굶주려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수미니까 수미가 나한테 항상 그런 어느 정도 피드백을 준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게 너무 큰 존재였으니까 그 존재가 빠져나갔을 때 훨씬 더 공허함을 느꼈고 그 빈자리를 만주마을 가서 사람들이 좀 채워준 게 아닌가? 거기에서 온 힐링이 있었네. 어쨌든 본인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의외로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맞죠. 그게 가까운 사람이 없을수록. 그리고 여기서 열매는 이제 가족이 없잖아요. 뭐 돌아가시거나 해서. 근데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가족이나 연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 마을에 가면서 어쨌든 모든 걸 시시콜콜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챙김받음일까? 완전히 오로지 혼자로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지. 네, 저는 사실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뭐 혼자로서의 삶이 너무 좋고 그거를 즐기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약간 살다 보면 꼭 언젠가 한 번쯤은 누군가의 보살핌과 누군가가 물어주는 그런 안부, 인사가 꼭 필요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럴 때 있잖아요. 잘 지내? 라고 말했는데 눈물 나는 순간 있지. 한 번쯤 다 겪어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일 때는 편한데 저의 하루 뭐 일생을 아는 사람이 혼자면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온 시간들이 휘발되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를 기억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안부를 물어봐 줬으면 좋겠고, 그럼 나한테 이런 일 있었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 언젠가 까먹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어딘가에 나의 이런 하루가 들어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약간 제가 뿌리 내리게 하는 그런 느낌? 저를 지탱하게 하는? 맞아. 그런 느낌이 느낀 적이 있었다. 짠! 그래서 어쨌든 어떤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한번 극복해본 사람과 생짜로 고난을 맞는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시작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열매가 처음에 수미한테 버려지고 나서 겪은 아픔과 어저기가 떠나고 난 뒤에 겪은 아픔에서 나오는 반응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좀 수미가 처음에 떠났을 때의 열매는 진짜 온전히 그 아픔을 다 겪어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진짜 온전히 진짜 때려 맞은 거지. 근데 나중에 어저기가 떠나고 나서는 조금 이전보다는 담담하고 좀 담담해 보였어요. 그게 전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열매가 좀 다르다고 느꼈나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 어쨌든 삶의 터전으로 약간 돌아가잖아요. 그냥 그런 것도 맞서 보겠다? 왜냐면 그 열매한테 서울이라는 곳이 되게 뭔가 지옥처럼 힘들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내가 지금 힘든 어떠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또 힘들게 보이는 그 공간에 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맞서겠다는 어떠한 의지가 좀 보였달까? 그전엔 약간 명분은
수미를 찾고자 그 고향에 간 거였지만 약간 전 도망에 가까운 형태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약간 진짜 맞서 보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느껴졌고 뭔가 그 전에는 수미라는 존재가 열매한테 약간 완충제 같은 존재였다고 하면 이 완충제가 완전 빠져버리니까 어떤 슬픔이 왔을 때 이거를 이렇게 쿠션처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완주에 가가지고 열매가 그런 완충제를 다른 형태로 이렇게 채워온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완충제의 역할을 하던 어저기가 떠나도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완충제가 있어서 그 슬픔을 좀 튕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른 것이 아닌가. 오, 저 공감해요. 왜냐면 그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짜 마지막 장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뭔가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마음을 차게 쓸고 갔다. 뭔가 다른 것? 만평을 찾아간 그 봄처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실된 것. 완주나무도 없고 숲의 친교도 느껴지지 않는 이 도시에도 가끔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말이 있거든요. 완주 마을은 떠났지만 열매 마음에 그 완주 마을을 갖고 있어서 이전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서울을 보는 열매의 태도도 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전엔 그냥 서울이 막상 나쁜 그냥 좀 지옥 같고 부정적인 감정만 있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완주에서 있었던 기적이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어떤 설렘? 기대가 한 스푼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하는 좀 시야도 달라지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힘들거나 하면 온전히 겪어내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잠깐 약간 피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 힘듦으로부터. 잠깐 뭐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뛰어넘는다 일 수도 있고. 어떤 타입이에요? 저는 일단 피하는데요. 피해도 계속 쫓아온다? 십잔! 죽여라! 이거. 내가 그냥, 그래, 내가 더 아파볼게. 날 어디까지 더 아프게 할 수 있는데, 너가 아프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파볼게. 네가 날 아프게 하지 못하게. 그래서 더 파고들어요, 저는. 어머. 전사야. 전사요. 전사요. 네스 씨는 전사요. 전사요, 쇼. 오. 저도 좀 온전히 때려 맞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요령 없이. 요즘은 약간 요령이 생겼나? 그럴 수 있죠. 살짝 요령이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저의 기조는 좀 저는 모든 게 총량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든 것도 총량, 사랑도 총량, 좋은 것도 총량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든. 그래서 힘들면 그냥 온전히 다 힘들어서 빨리 총량을 소진해 버려요. 그래야 또 긍정적인 게 올 거라는. 이게 타짜 명대사 알죠? 아, 너무 예림이? 잘 알지. 예림이. 하트는 파도야.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거야. 짠! 그래서 저는 온전히 때려 맞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 좀 세가지고 최근에는 좀 나눠서 맞는 것 같아. 야, 성장하셨네요. 저요? 힘든 구간에 진입을 했어. 근데 이제 좀 잘 모르고 있다가 그게 이제 왕 커지는 순간에 뭐지 이 낯선 기분은? 이렇게 깨달았을 땐 이미 피할 수 있는 도리는 없는. 약간 이런 건가? 안 힘들어요? 난 괜찮은데?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아 힘들어. 나 지금 힘들어? 이런 건가요?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힘들지 않은데 뭐 괜찮은데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누가 뭐 잘 지냈어? 이랬는데 그냥 눈물이 나온다던가. 신체 반응을 먼저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근데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전 대부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좀 말을 좀 많이, 그러니까 나 힘들어 이런 얘기를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랑 좀 이렇게 칭얼거려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좋은 것도 그냥 미온적인 것도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좀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근데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힘든 건 잘 말 못하고 이제 부모님한테는 나 힘들어요. 김치찌개 끓여줘. 약간 이런 식의 좀 투정을 부리다 보면 어느새 그 산은 좀 지나가 있고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게 이 책에서 말하는 뭔가 완주의 의미인 것 같아요. 오, 오. 뭔가 좋은 진행이었다. 야, 매끄러워. 역시 하시죠. 칭찬에 약한가? 가둬버려야 돼 아주. 짠. 이 책을 제가 다 읽고 메모장에 적은 게 완주한다는 거 말 그대로 어떤 슬픔도 상실도 온전히 통과해내어 가는 것. 오.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책을 듣고 보고 깨달은 완주의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뭔가 원래 생각하는 완주의 의미가 있었는지 아니면 뭔가 이 책을 통해서 완주라는 의미를 생각해보게 됐는지? 저 완주라는 의미를 좀 생각하고 싶다 보니까 완주가 약간 달리는 개념이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달리기 하면 맨날 꼴찌였거든요. 좀 남들보다 키가 좀 많이 작았어가지고 난 커도 꼴찌였어. 그럼 이건 리치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어쨌든 좀 항상 좀 꼴찌를 했었는데 그게 되게 좀 아쉬웠단 말이에요. 항상 난 좀 신체적인 그런 체육 같은 거 나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그놈의 달리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이 장거리 체력장이라는 걸 그때부터 하는데 그때 장거리 달리기가 생기거든요. 지구력으로 계속 오래 달리는 거 그거 했는데 반 40명 중에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때 좀 달린다는 건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깨달은 어떤 포인트? 그런 날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 좀 지구력이 난 좀 장점이다. 약간 이렇게 좀 그런 걸 찾은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완주도 옛날에는 좀 달리는 뭐 인생이라는 달리기가 있다고 치면은 좀 빨리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직선의 방향으로 잘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좀 더 앞에 있고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이 인생이란 달리기를 뭐 남들보다 좀 더 삐뚤빼뚤하게 가고 뭐 넘어지고 쉬고 하더라도 그냥 온전히 그 결승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완주가 비슷한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 속도에 얽매이지 말고 그게 내 속도니까 그냥 그 속도대로 맞춰서 가자. 빠르게 가려다가 넘어지지 말고 속도대로 잘 맞춰서 걸어서 이 인생을 잘 완주하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네스 씨는? 저는 방금 생각을 한 건데 완주라는 단어와 완성이라는 단어의 차이가 뭘까가 갑자기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그거에 지쳐 쓰러져서 잠깐 멈출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어쨌든 내가 완주를 했어라는 결말과 내가 완성을 했어라는 결말이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건 똑같거든요. 내가 이런 힘듦을 극복해내서 이렇게 됐다라는. 근데 그게 완주를 했어라는 걸로 끝나는 문장과 완성을 했어라고 끝나는 문장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저는. 어떻게? 약간 완성은 하면 끝인 것 같고 완주라고 하면은 그 다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은 거를 내가 또 할 수 있겠다라는 걸 내포하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뭔가 완성은 내가 여기까지 했었다. 그리고 뭔가 그걸 다시는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관한 똑같은 과제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피하게 될 것 같은데 완주라는 거는 내가 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더
노련하게 해낼 수 있는 듯한 뉘앙스를 띄는 것 같아요. 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 첫 여름 완주도 사실 서울로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아팠던 힘들었던 우울했던 시절을 끝을 맺었다, 뭐 완결했다, 완성했다가 아니라 완주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야, 이야. 기가 막혔다. 짠. 그러면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완주의 의미를 담았을 때 하고 싶은 완주가 있어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을 위해서 저는 완주하고 싶은 거는 요즘은 없어요. 오. 완주하고 싶은 거 없고 제가 말한 게 그냥 그대로 그 나의 뭔가 슬픔과 고통과 상실이나 이런 걸 통과해낸 거잖아요. 저는 한 번은 통과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첫 번째의 완주를 이룬 듯한 느낌이고 그 다음 완주는 사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떠한 지점이 넘어가면 그때 다시 알 것 같아요. 아, 나 뭐 하나를 완주했다. 그래서 당장 내가 뭔가를 끝내고 싶다거나 달성하고 싶다거나 완주해내고 싶다라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제가 생각한 완주의 어떤 의미인 것 같은데 현재는 완주하고 싶은 건 없습니다. 나중에 또 지나간 다음에 제가 완주한 다음에 나 이거 하나 완주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 야, 회사라는 과제를 완주하고 싶습니다. 야, 저랑 똑같아요. 저 듣자마자 바로 생각났거든요. 아, 진짜? 예. 회사라는 과제를 어떻게 완주하고 싶은지. 내가 지금 이게 회사에 이게 gat혀 있었는데 뭔가 지금 계속 여기 뭔가 머물러 이렇게 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얘기를 잘 못하겠어서 지금 못하겠는 그럼 제가 건데. 시간을 드릴까요? 네? 그래 먼저 얘기해봐. 아, 네네네. 저는 제가 말한 회사의 완주는 회사는 저희 셋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니까 저희가 하는 게 프로젝트성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주해보고 싶어요. 만족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늘 만족스럽게. 당신 단 한 번도 만족스럽던 적이 없으니까. 멋있는데? 진짜. 근데 저희는 약간 업무 분담하고 각자가 맡은 그 업무 안에 좀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다른 누군가가 하는 업무를 들여받아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니까. 근데 그냥 전체적인 프로젝트로 하나의 저희가 하나를 하잖아요. 하나를 팔잖아요. 그 하나를 완주. 후회 없이. 뭐 후회가 없을 순 없겠지만. 나는 킬라님한테 원하는 완주가 있어. 본인을 1순위에 두는 완주. 와, 미쳤다. 내 소원이야. 와, 그래, 이 사람은 나만의 레이스가 아니라 모두와 같이 하는 레이스 하는 것 같아. 그 레이스를 뛴에 있어서 맨 앞에 뛰고 있다? 그거는 이 뒷사람들 페이스메이커 해주기 위해서 뛰고 있는 거고, 인정. 뒤에서 뛰고 있다? 이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또 뒤에서 뛰고 있는 거야. 인정. 나만 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길을 즐기기 위해서 그냥 맞아. 옆도 보고 풍경도 보고 약간 이런 레이스도 있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인생에서. 나쁘지 좋지. 근데 그거를 좀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본 적이 있을까? 그래서 해봤으면 꼭 하지 좋겠다. 마요. 그게 나는 내가 낄라 씨한테 원하는 완주의 의미예요. 해봤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내가 무조건 인생의 출발 지점과 꼬린 지점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 중에서 요 한 파트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1km든 2km든 그 파트 정도는 그렇게 살아도 그런 의미로 완주를 해도 나쁘지 않다. 저는 20대를 완주하고 싶어요. 예? 저는 근데 너무 알 것 같아 나는. 저는 20대가 아니잖아요. 30이 넘었는데 저는 아직 20대의 꼬린 지점을 넘기 싫어서 결승선 앞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뭔가 20대 때 하고 싶었던 거,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을 이제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 때문에 20대를 보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결승선 앞에서 그냥 계속 그걸 바라보고 그냥 서 있는 사람 같아요. 남들은 이제 30대라는 또 다른 레이스를 향해서 출발했는데 전 여전히 그 마무리 지점에 그냥 서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 20대 때 못했던 것들 아쉽지만 묻어두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지에 서야 된다는 거를 아는 것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 표정 왜 그래? 당신의 20대는 끝났어. 인정해. 이미 완주됐어. 그걸 이루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30대 때 이루겠다라고 완주를 시작해. 짠. 그래도 우리가 첫 여름 완주로 지금 그러니까 얘기 많이 완주를 했어. 했어. 좋다. 이야. 우리 이 에피소드를 지금 완주했어. 이야. 우리 매 에피소드마다 완주하고 있어. 우리는 좋아요. 사실상 에피소드마다 다 완주를 하고 있었다. 오늘도 무사히 완주했다. 야. 얼마나 뿌듯한가. 진짜 너무 다 박수. 박수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에피소드는 와. 저희 이름이 술보다 해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술과 함께 들으면 좋은 음악을 준비했어요. 야후. 저희도 술과 함께 녹음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술을 준비해서 술 한 잔 먹고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당신을 위한 팟캐스트. 술보다 해몽. 그럼 오늘도 한 잔에